안녕하세요. 시즌2 다섯 번째 책인 에이트에 대한 박대리의 원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이지성 작가가 쓴 책으로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8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커즈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지난 30년 동안 약 86%의 적중률을 보여왔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람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이점을 지나면 기하 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를 예를 들 수 있겠지요. 이거 인공지능을 이 법칙에 대입을 해보면 2029년에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요. 2045년에는 인류 전체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느냐? 2011년도에는 의료계와 법 쪽에 이미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을 어느 정도 끝내는 상태고요. 2014년도에는 골드만삭스라는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의 인공지능 캔쇼라는 것이 입사를 해서 600명이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해야 되는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버리는, 그래서 598명의 직원들이 할 일을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거의 90%까지 완성이 됐는데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에도 이미 인공지능 교사가 현직에 배치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생각보다는 더 우리들의 코앞에, 우리들의 생활에 인공지능이 이미 가까이 와 닿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즈 커즈웰의 수학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야 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 바로 교육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데, 그 교육은 바로 철학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철학적 사고 능력이란 뭐냐? 바로 트리비움으로 발달시키는 것이다. 트리비움이란 뭐냐면 세 가지, 비움, 길을 말합니다. 철학을 하는 세 가지 길을 말하는데요. 바로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문법학이라고 하면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논리학이란 것은 자신만의 논리를 만드는 것, 수사학이란 것은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문법학과 논리학, 이게 바로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깊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인간만이 가진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시대는 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왜 이걸 만드는가? 바로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간단한 건 내가 할 일을 더 줄이고 기계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이고 인간의 본능이다.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삶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은 바람, 욕망의 결과가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도래시키고 있다. 예전에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막 세탁기가 없으니까 손빨래를 한 것처럼 이런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같이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기계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에게 일을 뺏기고 나아가 지배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러다이트 현상처럼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지금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만 점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 기계가 대체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그 영역까지 침범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이제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인류의 오랜 바람에 응답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또한 변해야 되고요. 그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육이고요. 그 교육이라는 것은 철학적 사고 능력, 바로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은 이 에이트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